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5장 음악치료 대상과 접근 2.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장애는 신경 심리학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또는 그 두 가지 원인이 결합되어 의사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의미하는 의사소통은 언어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특별히 지적 능력의 결함을 보이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해 인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전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 이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낮은 자존감과 적대감 또는 위축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의사소통 장애에는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는데 말 장애와 언어 장애이다. 말 장애는 구두나 말하기, 언어 생성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크게 음성 장애, 조음 장애, 그리고 유창성 장애가 있다. 음성 장애는 음성의 질, 소리 높낮이, 소리 크기, 공명 및 지속 시간의 부재 또는 비정상적 산출, 콧소리, 숨소리, 거친 소리, 쉰 소리 등을 말한다. 조음 장애는 말소리의 비정상적 산출, 음은 산출상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유창성 장애는 언어적 표현의 흐름, 비율 및 리듬의 방해를 의미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사례로 말 더듬기를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하위 유형인 언어장애는 말하거나 쓰기, 기타 상징 체계에서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이용된 신호와 상징의 종합과 이용에 있어서의 지연 혹은 비정상적인 발달을 의미한다. 언어장애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구어의 결여를 보이는 경우로 3세 이후까지도 언어를 이해하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주로 언어 이전의 의사소통 방법을 취한다. 둘째,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소리를 내거나 광범위한 어휘 발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말의 사용과는 매우 다른 경우이다. 결정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 셋째, 지체된 언어를 보이는 경우인데 정상적인 언어 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그 발달 속도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느린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언어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있을 수 있지만 청각, 두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언어 발달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언어 발달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은 음악의 언어 구조와 공통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노래는 음악과 언어가 같이 어우러져 특정한 문맥에 근거하여 단어들이 선택되므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고 어휘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노래 만들기 혹은 노래 부르기 활동은 언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휘력 증진은 물론 주제와 관련된 언어 교류 증진 또는 자발적인 언어 교류 증진과 문장 완성 능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어휘 습득과 함께 음률 처리 기술이나 조음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노래 안에서 단어의 음절들을 적절한 높낮이와 강약에 맞추어 소리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 부르기와 말하기는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에 있어 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다. 언어와 노래가 갖는 공통점은 음고, 속도, 언어 리듬, 그리고 조음 등이다.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정해진 멜로디 패턴에 따라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말하기에서 이러한 음들과 자연스러운 음률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언어적 기능 복원, 강화의 음악을 이용한 언어 기술은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F.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각도의 정도에 따라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는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는 원거리 시력과 시야의 두 가지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경우 맹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교정 시력이 0.1 이하이며 가시 범위는 20도를 넘지 못한다. 준맹은 양한 교정 시력이 0.1에서 0.3 정도를 의미하며 약시는 양한 교정 시력이 0.3에서 0.4까지를 의미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지적 능력은 큰 차이는 없으나 지적 구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통합 능력이 부족하며 추상적 문제의 접근을 구상적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시각장애의 시력 상실의 정도가 심할수록 시각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감각, 즉 청각이나 촉각으로 정보를 얻는다. 시력은 전체를 지각하고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지각하는 반면 촉각, 청각 과정은 부분들을 검토한 후 전체로 통합하므로 후자의 개념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시력 상실이 심각할수록 개념 형성이나 습득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물의 영속성, 인과관계, 목적과 수단의 관계 등과 같은 개념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각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과 공간 개념 발달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자주 경험하는 문제는 운동 기능의 결함이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보행 능력과 환경 내에서의 위험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은 시각적인 장애로 인해 긴장되는 부분이며 더 나아가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근육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행이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감각적 정보를 사용하며 다른 위치로 독립적으로 옮겨가는 능력인데 이는 시각장애인의 감각 운동 능력과 자기 존중감에 많이 의존한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청각과 촉각을 통해 자극을 지각, 인지하고 연주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해 경직된 신체와 부정확한 움직임들을 음악적 동작을 통해 공간을 탐색함으로써 향상시켜 나간다. 음악 안에서는 운동 영역의 이완과 함께 협응감 있는 동작을 유도해준다. 음악 치료 세션에서는 이러한 운동 기술에 필요한 동작 훈련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는 걷기의 전 단계로서 자세, 일어나기, 앉기 등의 동작을 포함하고 두 번째는 걷기로 소근육과 대근육의 협응감, 그리고 방향감, 균형감 등을 훈련한다. 음악 안에서는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이러한 동작의 강도와 방향성을 강화시켜 주는데 예를 들어 역동적인 리듬은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진 동작을 유도하며 음악적 신호에 따라 동작의 연결을 지시한다. 레가토의 경우가 연속적인 동작이라면 스타카토의 경우는 분리된 동작을 하게 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위축감을 감소시키고 동작 범위 탐색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공간 감각과 함께 신체 영역을 탐색하거나 신체 개념들을 다룰 수 있다. 동요를 통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 같은 내 얼굴 또는 머리, 어깨, 무릎과 같은 노래는 동요에 대한 율동을 같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체 부위에 대한 이름을 배울 수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 중에는 몸을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거나 눈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각장애에 수반되는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극적 행동을 통해서 부차적인 감각 자극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음악 치료에서는 활동 안에서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행동을 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적 작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너리즘의 강도와 빈도수를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시각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 사회성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하는데 시각적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시각적으로 사회적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적응 문제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의존성, 무기력감, 자기 수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래 가사를 짓거나 그룹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 느낌 등을 이야기하고 음악 안에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공간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을 익혀야 하는 건반 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레슨은 시각장애인들의 성취감과 자긍심 발달에서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언어적으로도 시각적 모방의 한계로 인해 언어 발달이 지연되며 어휘 이해력도 낮다. 대체적으로 언어 속도가 느리고 억양의 변화가 없으며 크게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상의 문제와 기능에 따라 언어기술 강화를 위한 음악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언어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되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운드빔이다. 사운드빔이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음악 소리로 바꾸어주는 장치이다. 이 기계는 레이더와 같은 초음파 광선을 내뿜는데 이것이 일정 영역 안으로 들어온 물체의 존재와 움직임의 범위를 감지하여 미디 데이터로 전환하여 제시해준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타우트는 움직임이 쉽지 않고 기존의 어떤 악기도 연주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적용한 결과 컴퓨터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사운드빔은 다양한 음계와 음의 고저, 10가지 모두의 세팅이 가능하므로 모두에 따라 다양한 음악적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G.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로 인해 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듣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 활동에는 청각, 감각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위해 음악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악 치료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청각 훈련의 한 매개체로서 충분히 치료적 중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음악 치료에서의 청각 훈련은 잔존 청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말과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음악은 말과 공통적인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의 높낮이, 장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구조적 특징들은 청각 장애에 대한 음악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성립시켜준다. 다감각적 매개체로서의 음악의 치료적 특성을 강조한 게르투드 오르프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 소리와 진동을 탐색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음악의 활용을 부각시켰다. 오르프는 삶에 있어 소리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소리의 리듬적인 부분은 다양한 리듬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적 활동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뼉치기, 발구르기, 걷기, 뛰기, 앵금질하기 등은 신체를 통한 리듬감을 경험하게 해주고 타악기의 진동과 공명, 피아노의 낮은 음역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잔존 청각 기능을 자극하고 강화시켜주는 데에 도움해준다. 청력의 문제는 소리나 음을 정확히 지각할 수 없고 왜곡된 형태로 지각하므로 음성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표현 언어와 관계되는 음성 언어를 의문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발달된다. 다로우와 G. 펠러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적용에서 청각훈련과 구어 재연을 강조하였다.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은 몇 가지의 단계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수용하는 지각 과정, 소리의 주파수와 강도를 인지하는 과정, 그리고 소리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음악의 음향적 요소로서 가장 큰 부분인 소리의 주파수는 진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동은 청각 대신 촉각으로 감지될 수 있으며 청각의 잔존 능력을 자극하고 감각 기능을 촉진시켜준다. 음의 진동을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마트룸을 사용한 더러우의 연구에서는 진동 촉각을 통한 청각 훈련은 음고 변별력은 물론 리듬 개념을 학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리듬 재생산 능력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어 재현 훈련은 소리내기와 음고 조절력에 초점을 두고 음악을 사용하는데 발화, 발성, 그리고 노래 부르기가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구어 재현 훈련은 언어 향상을 도모하는 치료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청각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접근은 소리 자극제를 활용한 잔존 능력의 개발에서부터 노래를 통한 구어 발달을 유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보통 청각장애 아동들의 음성의 평균 범위는 매우 좁고 낮다. 더로우와 코헨은 가창시 노래의 조를 낮게 잡아야 하며 소리내기를 중심으로 한 노래 활동을 통해 음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치 마스터를 이용한 훈련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 기계로부터 본인의 소리에 대한 정확성을 지적받기 때문에 본인의 음의 높이와 강도를 스스로 지각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피드백은 본인의 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 적절한 조절 능력을 길러준다. 청각장애가 중등도 이상인 경우는 부적절한 음정과 소리가 특징이며 최고도 청각장애의 경우는 목소리를 거의 쓰지 않고 끊어지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악을 통한 발화, 발성, 음역의 확장, 본인의 음성에 대한 청각적, 촉각적 피드백, 목소리의 언어적 리듬과 억양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피치 마스터 외에도 소리에 대한 시각적, 촉각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이 중 사운드보드는 직사각 모양의 널판지처럼 제작되어 각 4개의 모서리에는 소리 기둥이 부착되어 있으며 널판지 중간에 대상자가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구이다. 대상자가 여기 앉을 경우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촉각을 통해 느끼게 하고 시각적으로도 기둥에 불이 들어와 주파수의 높낮이를 인지할 수 있다. 들려진 소리를 모방할 때 소리는 다시 울림을 통해 촉각적으로 감지되고 소리 기둥의 다양한 높이와 색깔의 불이 들어온다. 이러한 장비는 들려지는 소리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생산해낸 소리에 대한 정보를 촉각, 시각, 잔존, 청각을 통해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음악적 접근에 있어 처음엔 음을 듣고 탐색하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치료적 효과를 보고자 하였지만 점차 음악적 발성, 단계적 가창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H. 지체 부자유. 일반적으로 지체 부자유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적 장애를 말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체 부자유라고 하면 척추성 소아마비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엔 뇌성마비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장애는 개인차가 크기도 하며 인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우수한 인지적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정신지체를 동반한 중복장애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뇌성마비는 운동 발달이 늦거나 이상 발달을 보이는 운동성 장애, 뇌의 비진행성 손상으로 야기된 운동과 자세의 장애로 특징 지어진다. 뇌성마비에는 근육의 상태와 움직임의 협응감, 평정 상태의 발달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또 마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뇌 손상에 따라 운동 영역뿐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에도 장애가 올 수 있는데 발성 기관의 신경과 근육 운동의 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뇌의 감각 전달 기관의 이상 발달에서 오는 청각장애, 뇌의 기능장애로 인한 인지장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나 평형 감각, 신경 감각의 지각장애를 동반한다. 음악 치료에서는 주 치료 목표를 운동 기능의 재활에 두면서 발달 및 교육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한다. 악기 연주에 필요한 운동적 기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게 활동을 구성하며 움직임과 동작을 구조화해주고 촉진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음악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는데 리듬의 속도와 패턴을 이용하여 동작의 유연성을 조절하고 멜로디의 음역을 이용하여 동작의 공간적 탐색을 유도하며 전체적인 음악 연주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협응감 그리고 지구력, 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뇌성마비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장애는 운동 능력과도 연관이 있는데 크게는 공간 위치의 인지 문제, 시운동 협음장애, 시각운동의 장애, 시공간 지각장애, 그리고 감각 통합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의 크기나 위치를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눈과 손의 협응이 원활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각이나 사고에 있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협응 문제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조직화하는 뇌의 메커니즘인 감각 통합 능력의 한계가 있다.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 기능을 활용하여 감각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손의 촉각을 활용하여 악기의 울림과 질감, 재료의 온도 등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질감들이 만들어내는 음색들을 탐색하게 한다. 차가운 메탈로폰의 높은 주파수 소리는 따스한 나무 자일리폰의 울림이 많은 저주파수의 베이스 바와 다감각적인 차원에서 구별된다. 더 나아가 눈송 협음감에 따라 악기를 개별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데 기능이 높으면 작은 부분, 낮을수록 큰 부분과 체를 줌으로써 소리를 산출하는 데 최대한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갖도록 해준다. 사고 능력에 있어서도 뇌성마비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언어적 문제나 학습 장애도 가지고 있다.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수행을 제한하는 운동과 언어적 측면에서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실제적 지능이나 잠재적 능력에 대해 지능 지수를 유일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제한된 활동과 한정된 경험으로 인해 사고가 미성숙하고 구체적 대상물에 대한 분석과 종합력, 그리고 대상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능력에 있어 결함을 보인다. 그리고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의 사고 특징 중 하나로 전이와 일반화 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새로운 일이나 문제 그리고 자극 상황의 지식이나 기능을 잘 적용하지 못하며 선행 경험을 비슷한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해 쓰이는 음악적 기법은 주로 리듬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신경학적 음악 치료 기법이다.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대상들은 흔히 상체 운동 기능의 문제나 하체의 보행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행 치료에 필요한 신경학적 접근인 RAS 기법이 개발되었다. RAS란 리드믹 어우디토리 시뮬레이션의 약자로 시뮬레이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시 운동 기능을 통제하는 뇌의 운동 중추에 청각적인 리듬 자극을 주어 생리적인 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운동 통제 기능의 증진과 신체적 운동 반응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앞에 제시한 이론적인 근거로 청각 자극을 주어서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패턴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뇌성마비 아동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RAS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운동 패턴이며 RAS는 주로 보행 개선 훈련에서 보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패턴으로 유도한다. 음악의 리듬 요소는 보행에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보행 패턴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손상된 보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치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RAS가 하체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상체 운동 기능을 위해서는 악기 연구 기법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TIMP 기법이 개발되었다. 엘리어트는 신체 재활을 위해 악기 연주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과 기술들을 부분별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 분석은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장점과 필요에 맞게 악기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악기에 대한 정보를 줄 뿐 아니라 도전되어야 하는 기술 강화를 위해 관계된 악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팀플한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시 원하는 동작을 악기 연주를 통해 패턴화해서 연습시키는 방법으로 연주가 가능한 악기는 무엇이든 사용 가능하며 정상적인 악기 연주 방법이 아닌 응용된 방법들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탬버린은 손으로 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팀프에서는 다리 근육 강화를 위해 발로 차게 한다든가 혹은 무릎으로 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게 한다. 팀프의 이론적 근거는 RAS와 같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악기 연주를 통해 동기를 자극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작 하나하나에도 박자 개념을 적용하여 음악과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이는 평범한 동작을 음악적 동작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임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쉐이커를 연주할 때 잡고 들어서 흔드는 동작 하나하나도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한다.